27번에는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압에 따라 쭉 보시게 되면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는데 특고압 중에서도 35kV 이하 35kV 이하 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 라는 것이 있고 60kV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35kV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35kV 이하에서 전선을 절연전선을 쓰거나 또는 수밀형 케이블을 쓸 때 를 벗을 때 요 저고압이나 요 둘 절연전선을 쓰거나 케이블을 썼을 때에는 이 식물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식물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35kV 이하 중에서 25kV 이하 25kV 이하, 즉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2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가 있다면 이거 1.5m예요. 1.5m. 그리고 얘가 고압 절연전선이다. 특고압인데 왜 고압 절연전선을 쓸까요? 그죠? 그럴 일은 거의 없죠. 0.5m 할 수 있다라는 거고, 60kV 이하에서는 2m, 여기는 2m 플러스 0.12 단수 n 이렇게 된다. 요거 문제에 나오기 쉽겠다, 그죠? 식물과의 이격거리 하는데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에서 사고 시 2초 이내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때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이냐? 1.5, 그죠? 그 60kV 이하에서는 2m고 초과하면 2m에다 단수 계산하는 거고, 나머지는 식물과 접촉하지 않게 하면 된다. 이거는 뭐 별로 나올 일이 없죠. 왜? 특고압에다가 고압 절연전선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28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8번에 대한 내용은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농로에서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읽어보겠습니다. 농사용 전등, 전동기 등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건조물, 도로, 철도, 약돌 접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설할 수 있다. 볼게요. 뭐 여러분들 굳이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농사용은 저압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 가공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표상 3.5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못한다면 3m까지 감할 수 있다. 목줄을 사용한다면 목줄의 말구 지름은 9cm 이상이어야 되고, 지지점 간거리 30m이다. 그러니까 농사용 농로에서 이 전주 간의 거리는 30m 이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로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에서 암기하셔야 될 거는 저압이다. 전선이 2mm 이상이다. 지표상 높이는 3.5m이고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으면 3m이다. 목재의 말구지름은 9cm이고 지지점 간 거리, 즉 경간은 30m 이하이며 다른 전로에 접속하는 곳까지 가까운 곳에 뭐를?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 전선로. 구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내예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공장 같은데, 공장 부지가 넓잖아요. 그죠? 공장 부지 내의 전선로, 또는 학교, 대학교 이런 데도 넓죠. 학교 내의 전선로에 대한 내용이다. 보면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경관이 10m 이하이면 4스퀘어짜리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10m 이하면, 경관이 10m 이하이면. 근데 군내에 있는 전선로의 경관은 30m 이하예요. 농사용과 동일하다, 그죠? 30m 이하이다. 그리고 이격거리 볼게요. 조영제, 상부 조영제, 즉 지붕 위에는 1m이고, 만약에 얘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또 똑같이 1m네요, 그죠? 그 기타 외에는 0.6, 0.3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내에는 도로도 있잖아요. 대학교 같은 데 보시면 도로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4m 이상의 높이여야 된다라는 거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3m 이상 할 수 있다. 그럼 군내에서는, 군내 전선로에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선은 2mm 이상, 근데 경관이 10m 이하일 때는 4스퀘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군내에서 경관은 30m 이하로 한다. 상부 조영제 위쪽에는 다 1m이고 그 기타 장소에서는 0.6, 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썼을 때에는 0.3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 나오기 쉽겠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 지표상 높이 4m,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3m 이상의 높이일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 써놓지 말고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이 특고압 중에서도 특별히 25kV 이하인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배선용 변압기, 즉 주상변압기죠. 주상변압기 여러분들 전압이 얼마예요? 22,900, 22.9kg잖아요. 주상변압기의 전선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뭐 여기에도 있겠죠. 여기에 전선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즉 2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교수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얘가 중성점 뭐 해야 돼요? 다중 접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락이나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2초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자동 차단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중성점이 있다라는 것은 Y결선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중성점 다중접지 여러 곳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접지를 했단 얘기죠. 여러 곳에서 접지를 해서 중성점에 연결한 게 다중접지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접지했다. 이런 거죠. 자, 이때 특과 가공전선로의 중성점 다중접지. 접지도체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굵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지도체는 6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뭐가? 접지도체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2번 항은 삭제를 할게요. 왜냐면 전압에 따라 달라요. 접지한 곳의 상호 간의 거리. 요 접지한 곳의 요 상호 간의 거리예요. 요 상호 간의 거리가 전압이 15kV 이하이다 라고 하면 300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얘가
15kV를 초과한다. 15kV를 초과한다는 건 뭐죠?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경우에서는 요 거리가 150m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지 저항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접지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지 저항이. 그럼 접지 저항은 각각 요거 하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300옴 이하야 돼요. 300옴. 요 하나의 접지 저항이 300옴 이하야 돼. 이하. 얘도 300옴 이하야 돼. 이하. 근데 얘네들이 병렬로 계속 연결되면 접지 저항 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즉 1km마다는 이 접지 저항 값이 15kV 이하에서는 30옴 이하여야 되고요. 전압이 높으면 저항 값이 줄어들어야 돼. 15옴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 25kV 이하에서 각 25kV 이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에서 접지점 간 거리는 여기는 300m 이하, 150m 이하고 각각에 대한 접지 저항은 300옴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1km마다 접지 저항 값이 얘는 30옴 이하여야 되고 얘는 15옴 이하여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 뭐 자주 나오죠. 이런 것들. 접지 도체의 굵기, 전압에 따른 접지 간의 거리, 1km마다 저항값.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저고압 가공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5kV 이하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이 동일 지지물에 되어 있다. 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는 25kV 이하의 특고압이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저압 또는 고압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당연히 높은 전압이 위에 있고 낮은 전압이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격거리를 보자 이거죠. 이격거리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15kV 이하가 있고 15kV 초과가 있습니다. 15kV 이하에서는 이것의 이격거리가 0.75m가 되고요. 15kV를 넘게 되면 얘가 1m가 됩니다. 1m. 그때 이 특고압이 케이블이고 저고압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때는 요것의 반 할 수 있습니다. 0.5m가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또 25kV 이하에서 이것을 또 이격거리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별도로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보자. 15kV 초과하고 25kV 이하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경간이네요. 경간. 여러분들 표준 우리가 뭐가 있었죠? 지지물에는 목주랑 A종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게 표준은 어땠어요? 표준 거리는 150, 250, 600m 이거였잖아요. 표준을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요. 150, 250, 600m. 근데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일 때
경가는 여기는 100m, 비종은 150m, 철탑은 400m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준을 먼저 안 다음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얘가 교류 전차선과 교차시, 여기는 교류 전차선과 교차시, 교류 전차선과 교차시, 목주나 A종 같은 경우에는 60m, 그죠? B종 같은 경우에는 120m. 이거 똑같네요, 그죠? 우리 교류 전차선 교차시 이것도 60m, 이거 120m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경간 기억을 해주셔야. 언제 15kV를 초과하고 20kV 이하일 때. 자, 더 나아가서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예요, 요거.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에서 이격거리 한번 보자. 자, 여기에 건조물이 있으면 지붕이 있을 거고 요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뭘로 나눠져요? 상부조영제 위쪽에 있을 때, 상부조영제 옆쪽, 상부조영제 아래쪽, 기타 장소에 전선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상부조영제 위쪽에서는 전선이 얘가 나전선이다, 피복이 없다,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다, 전선이 케이블이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전선은 3m, 절연전선 2.5m, 케이블 1.2m가 되고요. 기타 장소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선이 나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이 있겠죠.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m, 케이블은 0.5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설과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도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그럼 얘는 뭐예요? 도로의 아래쪽이구나. 도로 아래쪽. 도로 아래쪽에서는 여기는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3m, 나전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 1.2인데 얘는 수평 이격거리예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수평 이격거리는 여기와 여기 간의 거리가 얘는 1.5m, 얘는 1.2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횡단보도교 아래쪽, 그러니까 뭐 대부분 도로 아래쪽은 없잖아요. 횡단보도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1.5, 1m, 0.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삭도, 그리고 삭도 아래쪽. 삭도는 2m, 1m, 0.5. 삭도 아래는 0.75, 0.75, 0.5라고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약전류 전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약전류 전선의 지지물 2m 1.5, 0.5, 1m 0.75, 0.5가 되고요. 얘네들이 아닌 다른 시설물에 접근하는 경우는 2m, 1m, 0.5가 되겠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암기하는 방법이 좀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셨을 때 이거 그대로 보시면 어려우니까 얘는 도로 아래, 삭도 아래, 약전유전선 지지물, 그리고 얘네들이 아닌 다른 애들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는 방법으로 보셨으면 되겠다. 언제? 여러분들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경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즉, 똑같이 25kV 이하,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나전선이면 1.5. 모두 둘 다 절연전선이면 1m. 한쪽이 케이블이면 0.5m. 요거까지, 요 다섯 번째 것까지 암기하셔야겠습니다. 31번은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가지라고 하는 것은 시내라는 거죠. 시내에서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어떻게 시설해야 되느냐. 이 시내에서는 170kV 이하이냐, 170kV 초과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170kV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관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170kV 이하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이하에서 경관을 보게 되면 원래 경관의 표준은 뭐였나요? 목주, 그 다음에 A종, 그 다음에 B종, 그리고 철탑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표준값은 표준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표준 얼마죠? 여기는 150, 여기는 250, 여기는 원래 6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와 요 표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세요?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지에서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목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죠? 시가지 특고압에서는 목주를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170kV 이하에서 경관을 보니까 얘는 75m 반이네. 그죠? 얘는 150m, 그리고 얘는 400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70kV 초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얘네들 사용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600m. 그 얘기는 뭐냐? 170kV를 넘으면 얘는 뭐만 쓰겠다? 지지물로 철탑만 쓰겠다. 이런 얘기죠. 즉 경관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가지에서는 목줄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170kV를 넘으면 철탑만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과 170kV 이하에서 경관이 75, 150, 400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단면적이 나와 있네요. 100kV 미만에서는 55 스퀘어, 170kV 이하에서는 150 스퀘어, 240 스퀘어. 요 면적만 잘 기억을 해 두셔도 된다. 55, 150, 242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죠? 높이가 나와 있다. 시가지에서 높이는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시가지에서 얘가 35kV 이하이다 라고 하면 10m인 거고, 35kV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 여기 10에다가 0.12 단수가 되는 거구나. 요 시가지 별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다 라고 하면 요 8m입니다. 시가지에서 35kV 이하에서는 지표면상 높이가 10m이구나. 10m이구나. 근데 절연전선 사용하면 8m이구나. 35kV를 초과하게 되면 0.12 단수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 사용 전에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초가 중요해요.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와 함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뭐가 있었냐면 일종 특별 특고압 보안공사 있었잖아요. 그죠? 보안공사가 있었습니다.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100kV 미만에서는 지락이나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몇 초 이내? 3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줘야 되고 100kV 이상에서는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가지에서는 100kV 뭐예요? 이게 초과예요. 초과할 때는 1초 이내에 전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 다 100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언제는 3초이고 언제는 2초이고 언제는 1초이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10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100kV 미만에서는 3초 이내 100kV 이상에서는 2초 이내 시가지에서는 1초 이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보다 작으면 3초 100보다 크면 2초 근데 얘가 시가지에 있으면 1초 이렇게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때 이게 뭐 미만 이상 초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3초 언제 2초 언제 1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5번째 내용에서는 뭐 지지물에는 뭐 특고압이니까 위험 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6번째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 뭐 애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선이 이렇게 뭐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도 또 다른 뭐 근처에 뭐 지지물이 있고 애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때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은 충격 섬락은 뭐예요? 낙뢰에 의한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충격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50% 충격 섬락 시험 전압 요거잖아요. 50%. 이 충격파라고 하는 건 낙뢰에 의한 거예요. 요 전압이 요 크기가 요 전압이 근접한 다른 부분에 있는 애자 장치의 섬락 시험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섬락 시험 전압. 그거에 11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중요해요. 110%. 얘가 전압이 130kV를 초과하면 105%. 뭐 충격 섬락 시험 전압이 뭔지 몰라도 돼요. 뭔지 몰라도 돼도 이 충격 섬락 전압의 값이 애자의 섬락 시험 전압의 110% 이상이어야 된다. 130kV를 넘으면 105%이다. 110, 150.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애자에는 뭐 현수 애자, 뭐 장간 애자,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2련 이상의 현수 애자 또는 장간 애자를 사용하는 2련 이상 2개 이상의 핀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시가지에 있을 때는 2련 애자를 써라는 거예요. 2련 애자를.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회선수를 2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서 경과는 600m 이하이다. 이거 5번, 6번은 같은 얘기잖아요. 170kV를 넘게 되면 철탑만 쓸 수 있고 철탑의 경과는 600m 이하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선의 단면적 240 스퀘어 이상.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중에서 이게 뭐예요? 170kV를 초과하면 240 스퀘어 이상의 강식 알루미늄 선을 써라 라고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240 스퀘어 이상을 써라. 지표상 높이는 35kV를 초과하기 때문에 10kV마다 1.2, 10 플러스 0.12 N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험 표시
하여라 라는 얘기이고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 써라. 왜? 100kV를 초과하니까 지락이나 단락사고 시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를 써라. 그리고 가공지선을 시설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kV 초과하는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특고와 가공전선로와 다른 시설물들 간의 어떤 이격거리를 암기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뭐고 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데 편하도록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병가라는 게 있어요. 병가는 뭐죠? 동일 지지물의 전력선과 전력선이 함께 설치한 것을 병가라고 하죠. 가공전선끼리 약전류 전선과 얘는 다 뭐예요? 전선이죠. 전선. 전선은 60kV가 기준이고 2m의 0.1리 단수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 60kV 기준인 건 다 2m에다가 0.1리 단수예요. 전선은 60kV가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식물 자연적인 거잖아요.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설물. 전선이나 식물이나 다른 시설물은 60kV가 기준인 거고 2m에 0.12 곱하기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공간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공간은 뭐죠? 동일 지지물의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35kV를 넘으면 공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선, 식물, 다른 시설물은 60kV가 기준이고 2 플러스 0.1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35kV 기준이 되는 것은 도로, 건조물, 삭도는 35kV 이하이구나 이렇게 돼요. 3개. 건조물, 도로, 삭도. 그럼 얘는 뭐예요? 3 플러스 0.15 단수. 얘는 뭐예요? 0.15예요. 0.15. 3이면 0.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도를 한번 볼게요. 삭도는 뭐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선이에요. 얘도 뭐예요? 선이라고요. 선이니까 0.12 단수 이렇게 외워요. 삭도는 35km 기준인데 선이니까 0.12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러면 3인 거는 건조물과 도로밖에 없네. 그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다시 건조물, 도로, 삭도는 35km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선, 식물, 다른 시설물은 60km 기준이다. 60km는 2 플러스 단수 0.12고 건조물과 도로는 3 플러스 0.15 단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있어요? 지표상 높이. 지표상 높이 있었잖아요. 가공전선로의 지표상 높이. 얘에서 기준이 뭐였죠? 160kV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6 플러스 0.12 N 또 6.5 플러스 0.12 N 5 플러스 0.12 N 이거였죠. 그럼 여기는 뭐죠? 얘는 도로라든가 횡단보도 교 그리고 일반 장소 같은 경우였고 얘는 철도였죠. 철도. 그리고 얘는 산지였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시가지가 있다. 그죠? 시가지에서는 기준이 뭐였어요? 35kV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얘는 10 플러스 0.12 N이었다고. 먼저 시가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고합에서 이격거리에 단수를
들어가는 것은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메모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